여러분, 저는 113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의 주요 관심사는 서쪽에 해가 지는 나라인 미국이 아니라 동쪽에 해가 뜨는 중국이긴 하지만 그 중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인 미국의 정치는 저에게도 중요하죠. 먼저 이불 속으로. 자, 현재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11월 8일 기준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당선이란 말이 공식 언론에서 나오는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도 벌써 국가 미래를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한 발 남았다고 한 이유, 아직 트럼프는 이 사항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게 왜 그런지, 왜 트럼프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를 제가 생각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예측이 그렇게 항상 다 맞진 않으니까 너무 다 믿지는 마세요. 저는 미래를 맞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떠들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항상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언론과 시민들이 사실상 조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사이로 총선 부정과 어떻게든 엮어보고 싶은 보수 세력들이 이 미국이 부정선거가 되면 다음은 우리 차례하면서 슬슬 미국의 부정선거 떡밥을 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사실 트럼프 지지자 이런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음모론자도 아니에요. 전 단지 오늘 트럼프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먼저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려 2개월 전부터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우편투표가 이번 선거에 최초로 도입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선거의 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장을 계속 했던 것이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마치 이것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예언가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망상쟁이가 아닌 뭔가 큰 폭풍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근거라고 하는 그 의혹을 몇 가지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사람은 보수 성향의 정치 운동가인데요. 이 우체국 직원한테 폭로를 받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체국 직원은 4일 이후에 보낸 투표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투표지를 상사들이 3일로 고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바이든 표라는 걸 알고 고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표를 개봉하기 전에 고쳤을 거예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바이든의 표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에게 유리할 수 있는 행위는 분명하겠죠.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의 폭로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에는 UFO나 reptilian 같은 이런 것만 봐도 망상하는 사람이 꽤 많으니까요. 자, 그럼 이걸 제끼고 다른 걸 보겠습니다. 자, 2만 1000명의 죽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 자, 망상이 선을 넘고 있죠. 이런 의혹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법원은 이런 근거가 일절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점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여요. 여기까지만 보면 말이죠. 자, 그럼 계속 보실게요. 자, 이것은 조 바이든의 표가 순식간에 13만 표가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논란인데요. 미시간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들은 이것을 0 빼기, 아니 0 붙이기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3,000표였는데 거기다 0을 하나 더 넣은 실수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실수를 넣었으면 다시 0을 빼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지 않냐,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니 그걸 실수를 했다고? 그럼 다른 지역의 숫자는 믿을 수 있나?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까의 무슨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 이런 거와는 달리에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0 더하기 실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적지만, 이런 의혹은 사람들에게 의심할 여지를 제공을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음모론자가 13만 표가 늘어났다고 갑자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을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13만 표가 늘어난 적이 없고요. 알고 보니까 13,000표였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정말 그 음모론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13만 표가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실수라며 정정을 했습니다. 웹사이트 관계자는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한 것 뿐이다. 이런 일은 선거날 밤에 일어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정정된다. 그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그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음모론자들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수를 해버렸다는 점이 이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의혹과는 좀 다른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자, 그럼 100번 양보해서 미국 전국에서는 이런 0 붙이기, 300 더하기, 10개 붙이기, 1000 더하기 이런 실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까지 다 의심하면 이 투표라는 시스템 자체에 저는 의문이 생기고 아예 투표가 없어져야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니까는
일단 그냥 이 한 곳에서의 실수라고만 할게요. 적어도 이건 사람의 실수이고 기계의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수해서도 기계를 확인해보면 다시 정정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실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6,000개의 표가 트럼프에서 바이든에게 갔던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었는데 표는 바이든한테. 자, 이것은 뭐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하네요. 여러분 더 이상 이거는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뭐 실수라면서 정정하고 무마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선거에서 표가 민주당한테 한번 갔다가 아이고 실수였네, 이거 원래 미통당 표였네 하면서 다시 저쪽으로 보내자, 뭐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예요. 근데 미국은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심각해지죠. 도대체 이 투표를 믿어야 되는 건가 아닌 건가.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뭐 13만 표나 6천 표나 그런 거 다 그냥 트럼프 줘도 어차피 대세는 변하지 않는다. 바이든이 당선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의 계획, 뭐 저의 뇌피셜일 뿐이지만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뭐 원래부터 이 선거가 쉽지 않음을 예측을 했고요. 그 특유의 언론 장악 능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거대한 쇼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 쇼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결국 바이든이 이겼는데 뭐 집권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 부정선거를 해서 표를 획득했냐, 어떻게 집권 여당도 아닌데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그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는 선거에서 이기는 거 매우 어렵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뿌리기 전략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려 2개월 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고요. 또한 줄곧 3일, 그러니까 선거일 당일 이후의 표는 무효 처리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바이든은 다 집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치 예언이나 한 것처럼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체국 직원의 폭로 같은 크고 작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폭로가 하나의 망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있었던 일이라서 법정에서 뭐 증거가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상황은 180도 돌변하게 됩니다. 이걸로 얻을 수 있는 트럼프의 전략은 바로 이거죠. 뭐 법정 다툼을 통해서 뭐 조지아라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자기가 불리했던 주의 선거 전체를 무효화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이 선거주에서 심각한 부정이 있었고 다른 정상적인 표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 전체를 사표 처리하는 겁니다. 마치 닭농장에서 한 마리가 조류독감에 감염되면 멀쩡해 보이는 모든 닭을 폐사 처리하는 갤럭시 노트 기기 몇 개에서 배터리 사고가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 폭발 사고 없이 잘 사용했지만 그래도 전량 폐기 처분하는 것과 같은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주에서 재뿌리기를 통해서 바이든이 매직 넘버인 270인의 선거인단을 얻지 못한다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미국의 선거는 바로 하원으로 가게 됩니다. 하원은 당연히 공화당이 유리하겠죠. 거기서 다시 재선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저 혼자서 망상하다가 생각해낸 건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미 미국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거의 존엄성과 권위에 똥을 묻혀야 됩니다. 그것은 뭐 본인이 직접 똥물을 뒤집어 쓸 수도 있지만 본인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자, 여러분들은 야당이 뭐 선거 조작을 하기 어렵고 집권 여당이 더 쉽다고 하는 사실이 통념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물론 그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선거 조작을 했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이 전략대로 가고 있고 이 전략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표를 조작을 하는데요, 그 표는 트럼프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두 바이든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아니 무슨 미친 짓인가 싶으시죠? 아니 조작해가지고 자기 트럼프 표로 만들어도 당선이 불리한 판에 다른 경쟁자한테 보낸다고? 그냥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차피 투표 조작을 위해서 2천만 표씩 뭐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게 한다고 해도 조그맣게 몇천 표씩만 할 텐데 그렇게 몇백 표, 몇천 표 가져간다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저 주마다도 몇십만 표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조금씩 뺏어가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이 투표의 정당성을 훼손을 시켜가지고 바이든이 사기를 쳤다.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모든 지역의 선거에 똥을 뿌리겠다. 그러니까 공화당 자기들이 조작을 하고 바이든이 조작을 한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서 똥을 뿌리겠다는.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제 근거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체국장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인물로 넣어서 벌써 선거 조작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세팅이 쉽습니다. 트럼프는 그 계획대로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주에서 소송할 것, 자기가 조작을 해놨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온 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발견될 거라는 믿음으로 소송을 이어갑니다. 압도적으로 바이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날 테니까 바이든이 했다고 뒤집어 씌울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법정 다툼이 지속되고 임기가 시작되는 뭐 내년 1월 정도, 그때까지 결착이 나지 않으면 됩니다. 뭐 그냥 바이든이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이 신성한 연방 법원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만 못하게 하고 1월까지 그냥 시간을 끌면 됩니다. 뭐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아내를 죽인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죄를 받았죠. 공화당도 이걸 이용할 겁니다. 누가 봐도 부정선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네. 자, 이렇게 애매하다면 그 선거구의 모든 표를 무효로 하고 트럼프나 바이든 둘 다 가져가지 않게 하는 게 이 신성하고 존엄한 연방법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권위도 지키는 방법이겠죠. 이렇게 되면 바이든은 매직 넘버 과반을 채울 수가 없게 되고요. 다시 트럼프는 재선의 가능성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뭐 투표자 수에서 저도 선거인단으로 어떻게든 보험을 들어놓는 그들의 방식이라면 딱히 안 될 것도 없죠. 물론 여기까지가 전부 제 내피셜이고 뭐 정말 이렇다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봤자 어차피 자기가 지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바보 흉내를 내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그는 손자병법을 읽었다고 했어요. 자, 삼국지를 보면 사마이는 조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침에 걸린 노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마이의 후손은 조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죠. 바로 트럼프 그가 읽었던 손자병법의 27개 가치부전, 어리석은 체하되 미친 짓을 하지 말라. 그 미친 발언들과 다르게 실제로 그는 미친 짓을 하진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처럼은 했지만 결국은 철수하지 않았고요. 홍콩 지지한다, 대만 지지한다 하면서 어떤 액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단지 그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상대방이 안심하는 기회를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중국과 정말 정면전을 붙으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큰일 나기 때문에 유권자를 위해서 말만 저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트럼프가 예상외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제 예상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뭐 이거는 저만의 내피셜, 저만의 생각으로 남을 거지만요. 오늘 제가 뭐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트럼프 지지자는 아닙니다. 뭐 트럼프가 되는 게 바이든보다 이득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뽕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뭐 미국을 분열시키고 악화시킨 사람이에요. 바이든은 뭐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려는, 사실 중국과의 날선 신경전과는 반대로 누구보다 중국에게 좋은 일만 해주는 것도 트럼프죠. 홍콩 특별지 박탈, 홍콩을 점점 말려 죽이고 미국이 뭐 중국의 진출의 거점을 점점 죽여버리는, 홍콩이 몰락하면 미국은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지고 자유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미국은 중국의 진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가 봐도 패싸움에서 불리한 흑인을 강경 진압해서 홍콩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대신에 미국 경찰로 시선을 돌려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홍콩 경찰을 욕하고 싶어도 미국 경찰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이게 임팩트가 작아요. 게다가 코로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중국의 도시 봉쇄 전략에 대한 뭐 인권이 없다 그런 비판은 쏙 사라지고 미국에게 모두의 시선이 돌아가 있죠. 의도가 있든 없든 친중이든 아니든 그 트럼프의 행보가 중국에게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 건 사실이었고요. 뭐 중국도 항상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가치부전, 미치광이 흉내 전략이고 사실 진짜 의도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화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치광이의 공격을 받아서 중국을 피해자이자 공격을 받아도 묵묵히 반격하지 않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친미 국가들은 중국을 더 비난하는 쪽으로 변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견제의 식물이라는 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나라, 오히려 같은 피해자로서 미국의 공격을 받는 우리의 동지이자 친구라는 동료의식이 더 생겨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 WTO 선거에서 중국이 지지한 나이지리아인이 브라질 앞장서서 중국의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현실, 우리 언론이 밝히지 않는 세상에서는 숨막히는 중국의 외교전이 중국을 승리하게 만들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언론은 항상 미국의 언론이 전해준 정보만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16년 당선이 충격적이었던 것도 미국과 한국 언론에서 압도적으로 클린턴만을 지지했고요. 트럼프를 비난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뭐 항상 거짓 소문 전략을 사용해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을 즐기고 이번에도 뭐 바이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20년 전 엘고어 사태처럼 번복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도 뭐 우리 언론은 트럼프의 소송이 예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복하면은 뭐 법정에서 겨루게 된다 이런 분석이 아니라 끌어낼 것이라고 하는 뭐 단지 미국 언론에게서 전달받은 그대로만 받아쓰기 하듯 분석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이거 뭐 백악관에서 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발견이 되고 그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시간이 끌리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걸로 보여져요. 이게 뭐 부정선거든지 아니면 그냥 트럼프의 발악이든지 딱히 결과가 뭘로 나오든 저는 뭐 관심은 없습니다. 단지 모든 이 소동이 끝나서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서야
미국의 패권이 좀 불안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 국가가 된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권력자가 안정적으로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반정부 세력이든 아니 외국의 어떤 세력이건 간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집권당이 새로 뽑는 것도 아니고 연임을 하려는 의도를 상대로 저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세상이 변해서 미국은 많이 약해졌고 이제 미국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반정부 세력이 야당 후보와 연합해 집권당을 공격한다면 집권당이 그것을 수성해낼 수 없을 만큼 약해졌다고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아무튼 아직 선거 안 끝났어요. 그 270명이 넘는 그 선거인단만 확보하면 끝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바이든을 선출하는 그 절차가 있어야 돼요. 이 선거인단의 2차 투표 없이는 당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단의 2차 투표를 맡게 하고 하원 의원에게 공을 돌리게 하려는 게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겁니다. 우리 언론들은 설레발 좀 그만 치고 지켜봐야겠죠?